도심의 심장부 콘크리트와 강철이 엮인 거대한 숲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렸다. 전고를 조금 넘긴 시간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휴대폰 화면에 박혀 있었다. 루카스 그룹의 젊은 CEO 루카스 아니, 그의 한국 이름인 루시아는 그런 혼잡 속에서도 완벽한 고요를 유지했다. 검은색 맞춤 슈트가 그의 탄탄한 체형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그가 가진 카리스마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지금 막 중요한 투자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옆을 걷는 비서리는 연신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오늘 남은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린의 표정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루시안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루카스 그룹 본사 빌딩 도보로 채 10분이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그들의 평온한 오후를 완전히 뒤흔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갑자기 쾅 하는 굉음이 도시의 소음 위로 뚫고 나왔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했다. 인근 재건축 현장에서 거대한 돌덩이가 굴러떨어져 아슬아슬하게 안전 펜스 위로 걸쳐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허리를 굽히고 떨어진 지갑을 줍던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다. 공포에 질린 비명과 함께 혼란이 거리를 지배했다. 루시안의 눈이 매섭게 돌덩이를 향했다. 그의 이성적인 두뇌는 이미 수십 가지의 상황 분석을 끝낸 상태였다. 저 돌은 언제든 떨어질 수 있고 아래의 노인은 피할 수 없다. 주변의 인파는 무력하기만 했다. 모두가 그저 끔찍한 사고의 목격자가 될 뿐이었다. 그때였다. 멈추어요. 하는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한 여자가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고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외모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굳건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돌덩이 아래로 달려갔다. 루시아는 그녀의 무모한 행동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움직이려 했지만 그의 몸이 차에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행동은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녀는 돌덩이 앞에 서서 두 팔을 뻗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거대한 돌덩이를 맨손으로 들어 올렸다. 그것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어떻게 저런 엄청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루시안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돌덩이를 들어 올린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다. 노인이 간신히 몸을 피하자 그녀는 돌덩이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옮겨 놓았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그녀는 태연하게 노인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었다. 노인은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고 다시 군중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루시아는 이 모든 것을 단 몇 초 만에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달리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린에게 손짓했다. 린은 그의 눈빛을 보고 직감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린은 재빨리 그녀의 뒤를 쫓아갔다. 잠시만요, 아가씨. 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이미 사람들 속으로 완전히 섞여버린 뒤였다. 린은 허탕을 치고 돌아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놓쳤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괜찮다. 대신 저 현장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단호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행동과 힘은 그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그날 밤 루시안의 집무실에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린이 가져온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영상 속의 그녀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옷차림, 특별할 것 없는 외모.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터져나온 비범한 힘은 그의 이성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자극했다. 저 힘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두뇌는 이미 복잡한 퍼즐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왜 그런 힘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녀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루시안은 태블릿을 들어 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녀의 신원을 파악해. 직장, 가족, 친구, 모든 것을. 린은 즉시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루시안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이 거대한 도시의 평범한 외피 아래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진 소녀 안칭 그녀의 이름은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탐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강렬한 눈빛과 거대한 돌덩이를 들어 올리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 도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곳이었다.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루시안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린은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동원했다. 그녀는 루카스 그룹의 정보팀과 협력하여 전날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와 개인 촬영 영상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그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카메라에 거의 잡히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모습은 화면에서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었다. 몇몇 장면에서 겨우 그녀의 뒷모습이 포착되었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해상도가 낮아 식별이 어려웠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린은 직감적으로 그녀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도시의 감시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린은 이 사실을 루시안에게 보고했다. 루시안은 린의 보고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의도적이라고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녀의 신분을 찾는 것은 더 어려울 테군. 루시안은 곧바로 다음 지시를 내렸다. 정보팀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의 흔적은 분명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야. 그녀가 평소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그녀가 방문하는 장소들을 분석해 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칭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안칭이었지만 그 이름으로 등록된 공식적인 기록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한때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마저도 몇 달 전의 일이었고 그녀가 살고 있는 주소지 역시 오래전에 폐쇄된 곳으로 나타났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투명인간처럼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루시안은 점점 더 그녀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초인적인 힘을 넘어선 전문적인 훈련의 결과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데 능숙했다. 한편 도시의 또 다른 권력자인
트래비스 그룹의 회장 잭슨 역시 안칭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잭슨, 그의 본명은 첸 하이홍이었다. 그는 불법적인 사업과 권력 남용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사고 현장 영상을 보고 안칭의 비범한 힘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의 지하 조직을 통해 안칭의 신원을 파악하려 했다. 첸 하이홍의 부하들은 루시안의 정보팀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자비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들은 카페 직원을 협박하고 그녀의 옛 주소지 주변 이웃들을 탐문했다. 첸 하이홍은 안칭의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안칭이 단순한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처럼 보였다. 첸 하이홍의 부하들은 루시안의 정보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냈다. 그들은 안칭이 가끔 찾아가는 외곽의 한 오래된 도서관과 그녀가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 요양원을 찾아냈다. 그들은 그곳을 통해 그녀의 신상 정보를 캐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루시안의 정보팀 역시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루시안은 자신의 정보팀에게 첸 하이홍의 움직임을 주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첸 하이홍이 안칭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루시안은 안칭의 삶의 패턴을 분석했다. 그녀는 특정 요일마다 도서관에 갔고 특정 시간마다 노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하고 규칙적이었지만 그 규칙성 안에 그녀가 숨기려는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노인 요양원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노인 요양원을 방문하여 안칭을 만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루시안은 루카스 그룹의 CEO가 아닌 한 명의 자원봉사자처럼 평범한 옷차림으로 요양원을 방문했다. 그는 노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안칭의 동선을 쫓고 있었다. 그는 안칭이 노인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힘든 육체 노동을 아무렇지 않게 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강인함과는 달리 내면에는 깊은 연민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드디어 그녀와 마주칠 기회가 찾아왔다. 안칭은 낡은 선반에 놓인 무거운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루시안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안칭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루시안은 그녀의 거절에 당황하지 않았다. 혼자 하면 힘든 일이잖아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날 텐데.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옆에 서서 책들을 들어 올렸다. 안칭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그와 함께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짧은 대화 속에서 루시안은 그녀의 깊은 내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계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 만남이 앞으로의 거대한 사건들을 불러올 불씨가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루시안은 안칭의 차분한 태도와 알 수 없는 경계심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비범한 힘과 평범한 삶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왜 그 힘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의 호기심은 순수한 탐구 정신에 가까웠다. 그는 첸 하이홍처럼 그녀를 소유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와의 신뢰 관계를 쌓으려 노력했다. 며칠 후 루시아는 노인 요양원에 거액의 투자금 대신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했다. 그는 루카스 그룹의 재력을 동원해 요양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루시아는 직접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맡았고 매주 한두 차례 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안칭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그녀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 안칭은 루시안의 갑작스러운 선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녀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루시안의 행동이 순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어느 날 안칭은 봉사활동을 마친 루시안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그들의 대화는 요양원 뒷마당의 낡은 벤치에서 이루어졌다. 루시안은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지 고민했다. 저는 단지 당신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그 특별함이 이 도시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안칭의 눈빛이 흔들렸다. 전 특별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왔지만 루시안의 진실된 눈빛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불안함은 정당했다. 첸 하이홍은 그녀의 뒤를 끈질기게 쫓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들은 그녀가 노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곳에 잠입하기 위해 요양원 직원으로 위장했다. 첸 하이홍의 부하들은 안칭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들은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노인들을 이용해 그녀를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첸 하이홍은 그녀의 초인적인 힘을 자신의 범죄 네트워크에 편입시키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의 힘을 이용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불법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 그의 눈에는 안칭이 한낱 도구에 불과했다. 어느 날 오후 첸 하이홍의 부하들은 요양원의 전기를 의도적으로 끊었다. 요양원은 순식간에 암흑에 휩싸였고 노인들은 공포에 질려 소리 질렀다. 첸 하이홍의 부하들은 혼란을 틈타 요양원의 서버실로 잠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요양원의 재정 기록과 개인 정보를 해킹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요양원과 안칭을 동시에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루시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즉시 린에게 요양원의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두뇌는 빠르게 돌아갔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요양원을 공격하고 있었다. 루시아는 즉시 요양원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안칭을 찾았다. 안칭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비상전원을 가동하고 노인들을 안심시켰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루시아는 그녀의 옆에 다가가 속삭였다. 누군가가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안칭은 그의 제안에 흔들렸다.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루시안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안칭은 루시안에게 서버실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들의 대화는 짧고 간결했다. 루시안은 즉시 루카스 그룹의 보안팀에 연락해 해킹 시도를 막아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안칭에게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칭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저는 그들을 막아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루시아는 그녀의 단호함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무리일 겁니다. 제가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루시안의 경계심과 안칭의 의심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첸 하이홍은 자신의 부하들이 요양원 해킹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루시안이 이 일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첸 하이홍은 루시안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자원과 영향력에 경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안칭을 얻기 위해서는 루시안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첸 하이홍은 이제 단순한 해킹을 넘어 더 직접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안칭의 약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안칭은 루시안의 도움을 받아 요양원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노출될 위기에 처했지만 루시안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루시안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그녀를 돕고 싶어 했다. 안칭은 루시안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이유와 자신이 쫓기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한때 비밀스러운 연구소의 피실험자였고 그 연구소는 첸 하이홍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녀는 그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아왔다. 루시안은 안칭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첸 하이홍의 잔인함과 탐욕에 분노했다. 그는 안칭을 보호하고 첸 하이홍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첸 하이홍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첸 하이홍은 안칭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그녀가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함정을 설치했다. 그는 안칭을 유인하기 위해 한 가지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가짜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그녀가 구해주었던 노인을 인질로 삼았다. 안칭은 노인의 비명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노인은 낡은 트럭에 깔려 있었고 트럭 위에는 거대한 철근 더미가 불안정하게 놓여 있었다. 첸 하이홍의 부하들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비웃었다. 그들은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초인적인 힘을 사용해야 했고 그렇게 되면 그녀의 정체가 만천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힘을 본 첸 하이홍은 그녀를 납치할 계획이었다. 만약 그녀가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노인은 죽게 될 것이었다. 그때 루시안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린이 보낸 실시간 영상 정보를 보고 즉시 달려왔다. 그는 안칭의 위험을 직감했다. 루시안은 안칭에게 소리쳤다. 안칭,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거야. 당신의 힘을 보여주지 마. 루시안은 자신의 지프차를 몰고 트럭과 철근 더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했다. 그는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첸 하이홍의 부하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그들은 루시안을 붙잡아 그를 막았다. 안칭은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그녀는 평생을 숨어 살아왔다. 자신의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녀가 구해주었던 사람이고 루시안은 그녀를 위해 목숨까지 걸려고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결의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한 듯 루시안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안칭은 트럭으로 달려가 트럭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힘겨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힘은 경이로웠다. 트럭은 마치 장난감처럼 가볍게 들어 올려졌다. 노인은 구출되었고 루시안은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첸 하이홍의 부하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힘에 압도당했다. 안칭은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첸 하이홍의 부하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전하세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위협적이었다. 루시안은 안칭의 행동을 보며 그녀의 진정한 힘이 단순히 육체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진정한 힘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정의감에 있었다. 루시안은 린에게 지시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해 첸 하이홍의 부하들의 얼굴을 모두 식별해. 우리는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그는 안칭의 곁으로 다가갔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그들의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울 새로운 동맹이 그렇게 결성되었다. 첸 하이홍은 안칭의 초인적인 힘을 눈으로 확인하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그녀에게 제압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의 힘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완벽한 도구라고 확신했다. 그는 안칭을 잡기 위해 더욱 잔인하고 규모가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부하들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불법 무기 밀매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안칭과 루시안을 동시에 노리기로 했다. 안칭은 자신의 힘이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힘이 루시안을 통해 정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루시안과 함께 첸 하이홍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루시안의 집무실에서 비밀스러운 회의를 가졌다. 안칭은 루시안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욱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프로젝트 주스라고 불리는 극비 연구소의 피실험자였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그 연구소의 유일한 성공 사례였다. 프로젝트 주스는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었어요. 안칭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바꾸려는 오만하고 위험한 시도였어요. 그리고 첸 하이홍이 바로 그 프로젝트의 배후에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첸 하이홍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제국을 확장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연구 결과를 파기하려 했지만 첸 하이홍은 그들을 모두 제거하고 연구소 전체를 파괴했다. 안칭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녀의 모든 기억은 지워진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잊은 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했다. 루시안은 안칭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첸 하이홍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첸 하이홍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가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는 안칭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파트너입니다. 저는 루카스 그룹의 모든 자원과 기술을 동원해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들은 첸 하이홍의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위한 공동 작전을 시작했다. 루시안은 루카스 그룹의 정보팀과 법무팀을 동원해 첸 하이홍의 불법 자금 흐름과 부패 네트워크를 파헤쳤다. 안칭은 자신의 뛰어난 신체 능력을 이용해 첸 하이홍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아지트를 습격하여 증거를 확보했다.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완하며 첸 하이홍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서로의 가장 강한 부분을 응원했다. 첸 하이홍은 루시안과 안칭의 협공에 당황했다. 그의 불법 사업은 점점 위축되었고 그의 부하들은 안칭의 압도적인 힘에 무기력하게 당했다. 그는 루시안과 안칭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깨달았다. 첸 하이홍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그들에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는 프로젝트 제우스의 실패작들을 찾아내 안칭과 루시안을 공격하기 위해 투입했다. 실패작들은 안칭처럼 완벽한 신체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인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통제불능의 괴물들이었다. 이것은 안칭에게 있어 가장 큰 악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힘을 가진 실패작들과 싸워야 했다. 그들은 한때 동료였지만 이제는 첸 하이홍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녀를 공격하고 있었다. 안칭은 그들을 쓰러뜨리면서도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는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그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을 파괴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위험하고 양날의 검과 같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루시안은 그런 안칭의 고뇌를 이해하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에게 힘을 주었고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의 연합은 더욱 단단해졌다. 루시안과 안칭은 첸 하이홍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들은 루카스 그룹의 보안팀과 정보팀을 총동원하여 첸 하이홍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했다. 루시안은 첸 하이홍의 불법 사업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적 재정적 전략을 세웠고 안칭은 자신의 초인적인 힘을 이용해 첸 하이홍의 무장 부하들을 제압하고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안칭은 첸 하이홍이 자신과 같은 힘을 가진 실패작들을 이용하여 자신을 공격할 것을 예상했다. 그녀는 루시안과 함께 그들의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했다. 루시안은 안칭에게 자신의 싸움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싸움이 아니라 지능적인 전략과 기술의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는 그녀에게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안칭은 루시안의 가르침을 빠르게 습득했다. 그녀의 강인한 육체적 능력에 루시안의 날카로운 전략적 사고가 더해지면서 그들은 첸 하이홍에게 더욱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첸 하이홍은 루시안과 안칭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의 불법 사업은 점점 위축되었고 그의 부하들은 안칭의 압도적인 힘과 루시안의 치밀한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첸 하이홍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루시안과 안칭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프로젝트 제우스의 최고 성공작들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안칭과 마찬가지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첸 하이홍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첸 하이홍은 루시안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루카스 그룹의 중요한 자회사에 대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 해킹 공격은 루카스 그룹의 시스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고 주가는 폭락했다. 루시안은 이 공격이 첸 하이홍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린에게 지시하여 해킹 공격의 근원지를 추적하게 했고
그 결과 첸 하이홍의 비밀 아지트가 발견되었다. 그곳은 한때 안칭의 삶의 터전이었던 프로젝트 제우스 연구소였다. 안칭은 루시안과 함께 연구소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첸 하이홍을 영원히 끝장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연구소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곳에는 첸 하이홍의 최정예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제우스의 최고 성공작들이었다. 그들은 안칭과 같은 속도와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었다. 안칭은 그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녀는 그들을 상대하면서도 그들 역시 희생자라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들은 과거에 그녀의 친구이자 동료였을지도 모른다. 안칭은 그들을 파괴하는 대신 그들을 구하려 했다. 그녀는 루시안에게 부탁했다. 루시안, 그들은 제어 장치에 의해 조종되고 있어요. 그들의 제어 장치를 찾아 파괴해 주세요. 루시안은 안칭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해킹 능력을 동원하여 연구소의 통제 시스템에 침입하고 그들의 제어 장치를 무력화시켰다. 안칭과 루시안의 완벽한 협력은 첸 하이홍의 예상과 달랐다. 첸 하이홍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이익 관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루시안이 안칭을 배신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루시안은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들의 신뢰와 유대는 첸 하이홍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다. 프로젝트 지수의 성공작들은 통제에서 벗어나 첸 하이홍의 부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첸 하이홍의 잔인한 행위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다. 첸 하이홍은 자신이 만든 괴물들에게 역습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첸 하이홍은 자신이 만든 괴물들에게 역습당하는 상황에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마지막 남은 부하들을 동원해 안칭과 루시안을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이미 안칭의 압도적인 힘과 루시안의 치밀한 전략에 디모럴라이즈된 상태였다. 그들의 방역은 무기력했고 루시안과 안칭은 그들을 손쉽게 제압했다. 그들은 연구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첸 하이홍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곳에는 첸 하이홍이 프로젝트 지우스를 통해 얻은 모든 불법적인 연구 자료와 범죄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첸 하이홍은 연구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프라이빗 오피스에서 루시안과 안칭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루시안에게 비웃음을 날리며 말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나는 이 도시의 왕이야. 너는 한낱 돈이나 벌주라는 사업가에 불과해. 너는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어. 루시안은 그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왕이 아니라 탐욕에 눈먼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몰락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다. 안칭은 첸 하이홍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쳤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었고 저의 친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첸 하이홍은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리모컨을 꺼냈다. 나는 너를 이기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지. 그는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연구소의 천장이 무너지고 거대한 로봇이 나타났다. 그것은 첸 하이홍이 프로젝트 주스의 기술을 이용해 만든 최종 병기였다. 로봇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 힘은 안칭의 힘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안칭은 로봇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로봇의 공격은 강력하고 파괴적이었다. 안칭은 로봇의 공격을 피하면서 로봇의 약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로봇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 움직임의 패턴을 파악했다. 루시아는 안칭의 싸움을 지켜보며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이용해 로봇의 시스템에 침투하려 했지만 로봇의 방화벽은 너무 강력했다. 루시아는 첸 하이홍에게 소리쳤다. 당신의 이성은 어디로 갔나? 이 로봇은 당신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안칭은 로봇의 공격을 피하다가 벽에 부딪혔다. 그녀의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해 로봇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로봇의 약점을 찾아냈다. 로봇의 약점은 로봇의 머리에 있는 작은 컨트롤 파넬이었다. 안칭은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해 로봇의 머리를 가격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로봇의 머리가 터져버렸다. 로봇은 작동을 멈추고 바닥에 쓰러졌다. 안칭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녀의 눈은 승리에 대한 기쁨으로 빛났다. 첸 하이홍은 자신의 최종 병기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깨달았다. 루시아는 첸 하이홍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루시아는 린에게 연락해 경찰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첸 하이홍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의 모든 권력과 부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첸 하이홍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광기 어린 눈으로 루시안과 안칭을 노려보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프라이빗 오피스 바닥에 숨겨져 있던 비밀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연구소 전체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자신과 함께 루시안과 안칭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 했다. 연구소 전체가 흔들렸고 천장에서는 거대한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다.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자욱하게 차올랐고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루시아는 즉시 안칭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려 했다. 서둘러요. 루시안 출구는 반대쪽이에요. 안칭은 폭발음 속에서도 침착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초인적인 힘을 이용해 무너져 내리는 잔해들을 막아내고 루시안을 보호했다. 그들은 함께 연구소를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첸 하이홍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잔해 속에서 절규했고 그의 목소리는 폭발음 속에 묻혀버렸다. 루시안과 안칭은 간신히 연구소를 빠져나왔다. 그들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함께 첸 하이홍이라는 거대한 악을 물리쳤다. 그들의 승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신뢰 그리고 정의에 대한 승리였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벽의 어둠이 걷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며칠 후 첸 하이홍의 범죄 행각은 세상에 낱낱이 폭로되었다. 루시안이 수집한 증거들은 그의 모든 불법 사업과 부패 네트워크를 파헤쳤고 그는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몰락은 도시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은 루시안을 새로운 영웅으로 칭송했다. 루카스 그룹은 루시안의 리더십 아래 더욱 명성을 얻었고 그는 기업인으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인물로 기억되었다. 안칭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과거는 루시안의 노력으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초인적인 힘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다. 루시안과 안칭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나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루시안은 안칭에게 자신의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안칭은 루시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비전을 세웠다. 그들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그들은 루카스 그룹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새로운 회사는 새벽이라는 뜻을 가진 새날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 도시의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용기와 신뢰,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로 루시안과 안칭은 첸 하이홍의 범죄 행각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다. 그들은 첸 하이홍이 자신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과 부패 네트워크를 숨겨놓은 비밀 장부를 찾기 위해 그의 프라이빗 오피스로 다시 돌아왔다. 그곳은 폭발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첸 하이홍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안칭은 자신의 초인적인 힘을 이용해 무너진 잔해들을 치워나갔고 루시안은 그의 뛰어난 지능으로 비밀 장부에 숨겨진 위치를 추리했다. 그들의 예상은 정확했다. 첸 하이홍은 자신의 책상 아래에 이중 바닥을 만들어 비밀 장부를 숨겨두었다. 비밀 장부에는 첸 하이홍이 불법 무기, 밀매 자금 세탁,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과의 부패 네트워크를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루시안은 장부를 발견하고 첸 하이홍의 악행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그들은 첸 하이홍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들은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다. 첸 하이홍은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고 그의 범죄 네트워크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첸 하이홍은 감옥에서 루시안과 안칭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안칭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으라고 지시했다. 안칭은 가족이 없었지만 그녀는 노인 요양원의 노인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했다. 첸 하이홍의 부하들은 노인 요양원을 습격했다. 그들은 노인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안칭의 위치를 묻기 시작했다. 안칭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즉시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루시안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제가 그들을 지켜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루시안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녀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다. 요양원에서는 첸 하이홍의 부하들과 안칭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안칭은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녀는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녀는 부하들을 쓰러뜨리면서도 그들을 해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루시안은 그녀를 도왔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를 이용해 부하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안칭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첸 하이홍의 부하들은 안칭의 압도적인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들은 그녀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쳤다. 노인들은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안칭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었다. 첸 하이홍의 범죄 네트워크는 안칭의 활약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첸 하이홍은 더 이상 감옥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모든 불법 사업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이 도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첸 하이홍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안칭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는 이 도시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 루시아는 안칭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용기를 존경하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성만을 쫓지 않았다. 그는 안칭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루카스 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들을 시작했다. 그는 노인 요양원을 재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안칭과 루시안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나 파트너를 넘어섰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서로의 가장 강한 부분을 응원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도시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루카스 그룹을 새로운 이름인 새날로 바꾸었다. 새날은 이 도시의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들은 이 도시를 더 안전하고 더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결국 모든 것은 평온해졌다. 안칭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했다. 루시아는 더 이상 기업의 CEO가 아니라 이 도시의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용기와 신뢰,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로.